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닥터 솔전 시간입니다. 또 톡투 건강과 네네.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목요일 매주 오후 7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닥터 설전의 보조 진행 맡은 이진환입니다. 의사 출신 기자고요. 우리 윤미령 팀장님. 저는 미모 담당 윤미령입니다. 네. 모든 질환을 다 갖고 계신 네, 윤미령 질환이 팀장님. 다 저랑 네, 연관되고. 중국에서 아주 인기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팬들이 늘어가고 있는 윤미령 팀장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은. 자, 오늘 주제는 당신의 어깨가 아픈 이유입니다. 네네. 어깨 관절 대표 질환과 어깨 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전에 나오신 적이 있는 아주 옛날에 나오셨는데요. 네. 더 핸섬해지고 네. 더 어려지고 네. 네, 더 멋있어졌습니다. 피부에 네. 광채가 나는 네. 날개병원 이태원 원장님. 이태원 원장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오면 이렇게 네. 미남으로 소개해 주시고 젊은 네. 보인다고 해주시는데요. 저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깨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현입니다. 와. 자, 지금 정형외과 뭐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네. 병원이 네. 와, 병원이 깔끔합니다. 잠깐 병원이 네.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네. 병원 좀 보여드릴까요? 네, 깔끔해요. 어우, 네, 아유, 아주. 병원이 크네요. 네. 생각보다. 예. 진짜 네. 저는 날개병원이라고 하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날개하면 뭐 떠오르시죠? 날개하면 천사고 예, 천사가 맨날 날아가는 병원. 예, 네. 우리 이진아 박사님은 천사 얘기하시는데 날개하면 그래도 아, 환자분들은 환자분들 날개뼈가 아프다. 아, 그러네요. 날개뼈가 아프다. 날개 축지 아프다. 날개 축지. 아프다. 아, 제가 저 어깨관절병원을 만들 때 네네. 아, 네네. 이름을 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음. 날개 날개. 축지. 아 이름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그 상상을 화장실에서 했군요. 그렇군요. 어깨 질환이니까 날개 했더니 사람들이 날개 축지 아파요 날개. 그 얘기도 좋고 그다음에 야 이게 잘 나가면은 날개를 네네. 달고 엄청 발전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날개병원 했는데 마침 네. 날개병원이라고 등록한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상표권을 그래서 얼른 그냥 병원 이름 짓고 어깨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예. 이름이라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은데. 네. 심볼도 잘 만드셨어요. 예, 그 날개 세개 로고도. 만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 학력과 학회 활동 왜 이래 많이 하십니까? 아니, 마침 저희 네. 병원이 딱 그 올해로 네네. 만 10주년을 맞았어요. 아, 그래서 네네. 날개병원과 함께 저도 이제 학회 활동도 하고 외부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것저것 하게 아, 돼가지고 지금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네. 예, 그 있군요. 저 안암 네. 로타리에 있고요. 네네. 이태원 이게- 원장님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아, 제 선배신데요. 박사, 네네. 아, 한국이나 역시 서울대학교 선배분들이 네. 열심히 와. 뛰고 계십니다. 11대 대한정형외과 의사회장님이시네요. 네. 네, 네. 뭐 정형외과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네. 같은 동료 회원들, 선후배님들 이게 저런 민원이라든지 고민거리 해결해 드리려고 아. 여기저기 뛰다 보니까 네. 아, 의사 환자의 회장까지. 고민이 아니라 의사의 고민. 예. 환자의 고민도 좀 진료하는 띄워주십시오. 네. 환자의 고민은 물론 뭐 네. 최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진료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더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한 여러 네. 가지 그런 것들 제도들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하다 활동하면서 수많은 경험도 많으시고 예. 이제 환자에 대해서 뭐 많이 예. 좀 경험을 이제 우리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여러분들께 네. 소개하는 그런 네.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님이시고 네네. 또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문이시고 네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시고 네. 예, 아유 핫 이슈에 선정됐다고 네. 아프리카 병원. 아유 고맙습니다. 와 아프리카 카드 이슈. 네. 네. 오늘 오늘 많이 말씀은 들어오세요. 이제 주로 날개, 날개, 어깨에 어깨. 대한 이해부터. 예. 시작을 자, 하죠. 어깨. 예. 자, 이 사람 오케이. 많이 봤는데 예, 그죠? 예, 예. 저 어깨하면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하다기보다 이제 아픈 환자 사람들 좀 유명해지겠죠. 그렇군요. 우리 지금 네네. 벌써 지금 저 미국에 프로야구 네. 시즌이 개막돼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벌써 1승 했어요. 아, 그리고 벌써 양키즈를 상대로. 저분이 아, 어깨 예, 예. 어깨 굉장히 예. 통증 호소했던 예, 저분이 뭐 분이잖아요. 했죠. 네, 예, 네. 어깨 수술을 했어요. 이분 네네. 왼손 투구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음. 어깨 수술하고 이런 어. 저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 투수가 거의 없어요. 손에 꼽습니다. 그렇죠. 어. 예. 아마 유현진 선수가 나중에 가더라도
어깨 수술하고 수술 후에 더 잘한 네. 메이저리그 투수 선수로 아주 영원히 와, 이름 남을 거예요. 그래요? 재활에 성공한. 예, 재활에 네. 성공하고. 그래서 어깨 통증이 사실은 예전보다 이 현대 사회에 더 많아졌는데요. 그 네네네. 이유가 이 현대 사회에 갈수록 이 레저와 스포츠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드느라고요. 네네. 땅만 많이 파가지고 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 근데 요새는 섬세하게 팔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컴퓨터, 네네. 핸드폰. 핸드폰. 그다음에 아, 야구, 야.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 스포츠 활동을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어깨 환자가 많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운동 못 하고 대신에 이제 네, 핸드폰 네.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 네. 그 큰 문제로 맞습니다. 아, 핸드폰하고 한 네네.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목하고 네네. 어깨 다 아픈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현대사회에서 많아졌죠. 사실 저는 핸드폰을 일부러 이렇게 쳐들어서 하거든요. 왜냐면 예.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고. 아, 그렇죠. 예방하려고 이렇게 쳐들었지만 이게 어깨가 어깨가 아파요. 이게 이러지도 아이고. 저러지도 네. 참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 예. 증가하네. 예. 아유, 네. 10년 사이에 뭐 46%가 늘었어요? 와, 1.5배. 엄청 놀랐네요. 아, 예. 네. 이게 이제 실제로 환자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법도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진단을 잘 내리게 돼가지고 네네. 어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 결국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늘은 겁니까? 야. 예. 그 날개병원하고 진짜 딱 맞네. 똑같네요. 정말 시간을 잘 맞춰서 잘 맞췄네요. 제가 흐름은 잘 네, 탔는데 그랬어요. 아직 좀 덜 나갔어요. 좀 더 날아가야 우리 되는데. 루스티카나님도 아, 수영 수영네. 때문에 네, 어깨 네. 수영도 역시 아, 운동이 수영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예, 수영이요. 어깨 질환에. 네. 원래 이 우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사람 수영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네. 수영이 허리랑 어깨, 저 무릎에는 좋은데요. 네. 네네. 어깨에 좀 불편해요. 아, 특히 자유형이 아. 예, 그다음에 아니 저병 저병도 개구리 뱀 이런 저병. 게 아 이게 동작 자체도 어렵지만 음. 물의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네네. 어깨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하면 부담이 더 되고 부담되고 잘못해서 이제 손상이 가게 되고요.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허리 아픈 사람 물속에서 걸으세요, 무릎 아픈 사람 물속에서 걸으세요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영은 다 좋은 줄 알고 하다가 음. 어깨 환자가 돼서 그러니까요. 이게 목 디스크 예방하려고 손을 치는 때만 팔이 아파요. 예, 딱 맞는 얘기입니다. 야, 지금 그렇구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화면 네네. 보이시죠? 네네. 예. 네. 1번하고 2번 자세가 딱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사람이 어깨 환자고 어떤 사람이 목 디스크, 목이 아픈 환자일까요? 자, 1번이 목과 가까우니까 네, 목 디스크는 1번 같은데 교수님 글쎄요. 둘 다 안 돼. 둘 네, 다요? 네. 둘 다요? 둘 다 목디스크 자, 환자도 그렇고. 우리 저 네. 팀장님 1번이요. 1번이요. 아닌가요? 왜요? 나랑 같은 의견이네. 저랑 목부터 통했어. 이렇게 자, 아파가지고. 파이팅. 네. 1번이 목 환자. 네. 네네. 예. 그럼 2번이 어깨 환자. 어깨 환자. 예. 아닌데 둘 다 그런데. 예. 어. 일단 네네. 어깨 환자는 2번 자세로 와요. 네. 아, 네. 목 디스크는 뭐 1번, 2번 다 올 수 있는데 네네. 어깨 환자는 2번 자세로. 2번 자세로. 예. 아, 어깨 이렇게. 뭐 쉽죠. 저 어깨가 아, 그 씨. 어깨죠 뭐. 괜히 뭔가 꼬아서 이렇게 꼬아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제가 그냥 단순하게 반은 생각해. 예. 저한테 목 환자가 막 밖에 안 맞습니다. 오니까. 네, 네. 맞아요. 아,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일단 주로 1번은 목 환자, 네, 2번은 어깨 환자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예. 헷갈릴 필요는 없으시죠. 헷갈릴 필요는 없네요. 예, 예. 그리고 이걸 왜 퀴즈를 왜 냈습니까? 이게 왜냐면 네네. 어깨 환자는 이제 진료소에 딱 들어온 폼을 보면 제가 알아요. 아. 저 이- 원장님 이러고 와요. 예. 근데 목 그러면 저 디스크는- 사람은 이제 네네. 그냥 어깨가 아프. 근데 왜 저기를 구별해야 되냐면요. 어깨가 아픈 사람이 네. 어깨 질환일 수도 있지만 네. 목 디스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예. 어깨 문제는 전혀 없는데 네, 네. 목에서 나오는 신경, 목 디스크로 네. 어깨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네. 어깨를 아프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런 사람은 어깨가 아픈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와요. 이렇게 아. 목 디스크가 먼저기 때문에. 네네. 근데 2번은 정확하게 어깨 어깨만 환자다. 아픈 거다. 네, 어깨만.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어깨 앞쪽을 누르면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어깨를 누르니까 아픈 그거는 그겠지만 어깨 문제죠. 어깨 예, 문제가 예. 되겠군요. 목 디스크라고 해서 어깨 눌렀다고 어깨 아픈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어깨 질환이 어떤 게 도대체 있는가. 네. 3대 어깨장. 예, 예. 와. 제일 흔한 제일 게 흔한 저거죠, 거구나. 세 개. 예.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50견은 그럼요. 네. 들어봤는데 40견하고 20견은 그 3대질에 안 들어가네요. 그죠? 네. 네. 저는 30견인데 아, 20견이고. 그 저 50견의 5자가 한자로 뭘 것 같습니까?
오 아닌가요? 오. 1, 2, 3, 4, 다섯, 오. 5에 5. 다섯 옷에 열 십자에 아닌가요? 어깨 견자네요.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 50에 오. 아, 50에 잘 걸리는 저 한자가 있네 한자 그죠? 나왔어요. 네네. 저는 아. 문제를 그냥 직통으로 내요. 꼬지 아. 않습니다. 네. 직통 낸데 너무 쉬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은 저 까마귀 옷자다. 네. 무겁게 있어가지고요. 돼요. 정말. 예. 네. 그래서 말 그대로 50대에 자주 와서 50견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병 자체가 음. 이 흔하게 이런 유병 환자들을 봤을 때 그런 얘기고 내용을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네네. 따라서 물론 50대만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50대만 아니다. 뒤에도 얘기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근데 또 50견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50견을 의미하는 뜻이 조금씩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넓은 의미의 50견이 있고요. 네네. 좁은 의미의 50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얘기할 때 복잡해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 일반인들은 어깨 아프면 다 50견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어깨가 아프고 굳어지는 이런 사람은 다 50견이라고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하면 견통, 예. 머리 아프면 두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깨 아프면 견통이라고 하듯이 그걸 그냥 50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네. 오늘 제가 그게 이제 넓은 의미. 예. 제가 오늘 환자 오늘 실제로 경험했는데요. 네, 예.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예. 몸이 아프다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환자분이 환자가 네. 됐네요. 와. 예. 몸이 아파서 왔지 그럼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저도 네. 정형외과 환자인데요. 네. 환자 딱 들으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봤을 때 전신이 다 아파요. 전신도 아파요. 저 이런 사람이 제일 싫다기보다 제일 경증 환자예요. 아. 그래서 제가 환자분 아픈데 하나 또 꼭 집어보세요. 진짜 무릎 부러지고 손목 부러진 사람이 전신이 다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여기만 아프다고 그러지. 맞네요. 약간 뭐 그런데 그 얘기가 생각이 근데 나요. 다행히 이제 날개병원은 어느 정도 환자들이 좀 알고 오는 병원이겠네요. 네, 그죠? 예. 네, 어깨 쪽을 좀 생각하는 병원이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어깨를 많이 보니까 일단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하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죠. 네. 그래서 네. 50견이 이제 큰 의미로 그런 전체적인 어깨 통증을 50견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조금 더 의학적으로 좁은 의미로 보면은 네네. 동결견이라는 의미. 영어로 동결이 프로즌 숄더. 프로즌 네. 숄더. 어깨가 어깨가- 흔히 이제 한 마디씩 예,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들어봤을 예, 네. 예, 예. 어깨가 굳었다. 그 어깨가 얘기는 굳었다. 뭐냐면 아. 움직임이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못 만세가 올라가. 돼야 되는데 만세가 못 올라가요. 나는 이렇게 만세 예. 나도 만세가 안 되네요. 이쪽은 올리기 힘드네요. 예. 어. 그래서 그거를 좁은 의미의 50견 동결견이라 그러고요. 조금 네네. 더 병리학적으로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유착성 견관절 낭염. 유착성 관절 낭염. 말이 어렵네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네. 동결견까지만 아시면 돼요. 네네. 예. 굳었다. 예, 굳었다. 네네. 굳어가지고 네. 못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는 순간 통증이 생긴다. 정확히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은 네네. 어깨는 이렇게 관절인데요. 관절 네.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예. 네네. 네. 저 이제 환자분들 설명할 때 네. 풍선처럼 이렇게 방방하면서 유연성이 있고 음. 수축력과 이게 잘 움직이는 관절 낭이 있는데 이 네네. 관절 낭이 예. 네네. 쪼그라들어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염증으로 아. 쪼그라들어가지고 눌러붙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될 관절들이 나는 정상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네네. 겉에 주머니가 쪼그라져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림이 좀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수술 장면도 보여드릴 텐데 네네. 정상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또 50견은 쪼그라들어서 공간이 쪼그라졌어요. 없어졌어. 저는 비유를 그래서 아. 정상은 이렇게 고무 풍선 같다 그러고 네. 50견은 꽃감. 쪼그라들. 아. 꽃감. 꽃감 쪼그라드세요. 원래 감이 아. 빵빵한 네, 모양이었는데 네네. 꽃감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네네. 관절 속은 사실은 이상이 없는데 아. 쪼그라 눌러붙어가지고 안 움직여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윤 팀장하고 이 선생님 고기만 조금 숙이시죠. 아까 그 영상 다시 그래요? 예. 고기 좀 숙여보세요. 이거 보면 정상인 거 윤미령 머리에 있는 분이 정상이고요. 네. 네.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50견이 되면 꽃감처럼 쪼그라들면. 그 공간이 축소돼서 그렇죠. 그래서 못 움직이는 예,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결견, 네네.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와, 50견 얘기하는데 참 시간이 진짜 많이 갔군요. 네. 그러면 하여간 50견은 증상이 있죠. 네네네. 큰 증상이 두 가지예요. 통증하고 운동 범위의 감소거든요. 아, 당연히 어깨 증상으로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네네. 어깨 통증은 특히나 밤에 아파요. 할머니들 밤에 주무시려면
누워 있으니까 더 아프다. 그다음에 또 예민하 밤에 되면 조용하잖아요. 네네. 통증이 더 예민해져요. 아. 그래서 밤에 특히 더 아프고 네네. 아픈 쪽으로 이제 누워 자지를 못하는 거죠. 아이고야.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니까요. 예. 아까 환자분들이 들어올 때 제가 딱 보면 알겠다는 게 옷을 한번 외투 한번 벗어보세요. 옷 벗는 게 힘들어. 옷 벗는 게 힘들어. 아. 이게 안 돼. 아 이게. 예. 아, 누가 도와줘야 그러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안 아픈 쪽부터 벗고 네네. 아픈 쪽은 이렇게 아. 이렇게. 딱 보면 저분 이제 어떻게 옷이 그래 돼. 잘하세요? 제가 환자였고 아, 환자예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린 제가 네네. 어깨가 아파가지고 검사 중이고 치료 중입니다 지금. 아, 진짜. 아니 의사분도 아픈 거예요? 그 어깨 전문가가 어깨가 어. 아프면 그래서 환자한테 와. 더 잘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환자의 마음을 네네. 알게 됐어요. 교수님도 아프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좀 더 좋아졌어요. 좀. 예. 좋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어깨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운동 범위가 감소되면 그 자체가 통증을 네. 유발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네.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 있는 그 자체만도 통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 움직이고 네. 예. 못 움직여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니까 더 아픈 거예요. 음. 이 악순환이죠. 저희 어느 날 갑자기 샤워할 때 이쪽에다 비누칠을 예. 못하겠더라니까요. 이쪽 등을 네. 닦기 힘들고 네. 돌리기 힘들고 와. 이쪽에 있는 거를 뭐 네. 비누를 잡고 이렇게 네. 밀지를 네. 못하겠죠. 이게. 그냥 머리 빗는 거 갑자기- 요것도 힘들 그 수도 이제 있겠어요. 여자분들은 네네. 머리 빗기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네. 뒤에 속옷 속옷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힘들다. 그렇지. 자, 아, 그렇죠. 조금 더 심해지면 화장실에서 네. 일 보고 나서 뒤처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아주 아. 굉장히 그 심각한 아주 겁니다. 심각하네, 본인이 이거. 해보면요. 비대 있어요. 저희 비대 있습니다. 네. 아, 네. 뒤처리는 그래도 한 번 더 뒤처리는- 닦으려면은 네네.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예. 네. 그 아. 뭐야 손을 밀어두는 게 힘들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군인은 아주 용감해지겠네요. 어, 네? 항복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네. 이게 바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돼서 그렇죠. 또 움직이려니까 통증 때문에 더 못 움직이고 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예. 네. 뒷담까지도 지금 네. 불가능하게 만드는 예. 아주 심각한 거요. 그러면 어떻게 놔두면 낫는 겁니까? 50대는 50대. 아 이거 퀴즈? 질문이 퀴즈죠. 아 퀴즈예요? 네. 50견은 50대 생긴다. 중년에서만 생긴다. 젊은 사람은 안 생겨요. 그러면 20견, 30견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정답 뭡니까? 정답은 X네요. 아. 네. 아. 젊은 사람도 생기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맞추셨나요? 만 생긴다. 예.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아니죠. 틀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50견이 네네. 뭐 당연히 50대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환자들이 많긴 한데 네.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과 음.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가 동반된 어깨 질환이기 때문에 그건 나이에 국한돼 있지 않고 다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요새 문제는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가 되면서 네네. 컴퓨터, 스포츠 이런 게 발달되면서 아, 젊은이들한테도 많아졌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죠. 참. 예. 그러니까 이제 50대 생기는 50견은 왜 이름을 이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게임견 뭐 이런. 모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젊으신 우리 혜연 씨 모든 나이견? 인싸견? 인싸견. 인싸견. 아, 그거 다른 말이 괜찮네요. 인싸견. 아 그래서 예. 확실히 근데 40에서 50대는 50대에서 있어요. 피크가 예, 있긴 예, 있군요. 예, 예. 골고루 다 생기네. 야, 10대도 있네. 10대 0. 아, 0.5, 20대 0.5. 근데 아마 이게 자료가 네. 최근 걸수록 더 이제 젊은 어. 사람들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이게 아마. 예. 그래서 50견은 50대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네네. 20, 30대부터 전 연령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방심하지 말고 예방을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운동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죠? 네. 박사님. 그러니까요. 저절로 좋아질 건데 아. 굳이 병원에 돈 쓰고 예, 진단도 예.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정답 뭐라고 돼 있죠? 정답은? 세모예요, 세모네요. 그래서. 네. 세모네요. 틀린 건 그래도?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절로 예. 있네. 예. 저절로 좋아진다는 왜냐하면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견은 관절 속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관절막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시간이 가면서 관절막이 좀 풀어지기도 해요. 오. 그리고 환자들이 굳어 있는 걸 본인도 느끼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걸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서 보통 자연적으로 한 1, 2년이 가면 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이 후유증을 남겨요. 그 후유증이라는 게 네네. 운동 범위가 180도, 네네.
100점 만점으로 돌아오질 않고 한 60, 70점에서 먹거나 움직이는 범위가 쪼그라진 상태에서 그냥 통증만 없어지니까 네. 이제 환자들이 거기에 이제 눌러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그 상태네. 예, 그렇죠. 아플락말락한데 움직임이 좀 덜 되면 저 참지 뭐 뒤로 닦는 거 그래서 나섰어요. 비대로 하지 뭐. 네. 이제 그리고 옷 벗는 거 누가 좀 도와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조금씩 이제 통증이 완화되다 보니까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 상태로 후유증을 남기게 돼요. 아 그러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100%또 얘기할 수도 없는 할 수도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세모입니다. 네네. 아.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십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네네. 검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음. 그래서 이 오십견이라고 똑같이 증상은 비슷한데 네네. 실제로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보면 회전근개 질환, 좀 이따 얘기할 회전근개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은 세모. 많게는 50%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깨가 아프면 일단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운동 범위가 줄어 있고 그러면은 처음 저한테 오시면은 보통 일단 한두 달은 스트레칭 운동하는 걸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자가치료 한번 권해드리고 근데 2, 3개월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아, 네. 대표적인 게 네. 엑스레이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네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MRI라는 검사를 하게 비싼데.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합니다. 아 순서대로. 그래서 네네. 비싸기 때문에 오자마자는 안 하고 네네. 2, 3개월은 자가치료. 아. 하면서 네. 거기서 계속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네네. 다른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 그림도 보면은 저게 빨갛게 돼 있는 것이 이제 관절, 네네. 어깨 관절인데요. 저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관절이 굳어지는 아니 근데 영어로는 프로즌이라 돼서 왠지 이게 좀 얼음처럼 얼어가지고 네. 좀 새파랗게 될 것 같은데 그 빨갛게 되는 염증을 빨갛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아, 뭐 예. 마찬가지네요. 예. 관절염하고 프로즌 예. 숄더하고는. 이것도 네. 아주 특이한 질문인데요. 네. 어깨는 환자들이 와가지고 관절이 아프다라고 표현은 잘 안 하세요. 아. 이제 그렇죠. 우리가 제일 이 어깨 환자와 이제 제일 비견하게 이제 더 많은 환자군이 있긴 하지만 네네. 무릎 네. 무릎병을 비교해 보면 네네. 무릎병은 관절이 아프다, 그렇죠. 관절염, 네. 관절통, 관절. 아, 뭐 무릎하면 이렇게. 관절이 먼저 무릎은 생각나니까 관절이죠. 네. 어깨는 어깨는 뭐 유연질만 생각나고 그렇죠. 네. 관절염이다 이런 말 잘 못 다 들어보셨을 들어요. 거예요. 네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 서 있잖아요. 네네. 무릎은 어때요? 체중을 받아. 아. 네. 어깨는 어때요? 체중 안 받네. 체중 안 받네. 체중을 안 받지. 관절면이 이렇게 돼 있죠. 네네. 무릎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예? 아. 이렇게. 음. 어깨는 떠 있어요. 오. 그러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떠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고 불안정하지.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걸 잡아주는 게 잡아주는- 뭐죠? 힘줄, 힘줄 인대. 근육인데 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잡아주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주니까. 얘는 의미가 다르네. 그렇죠. 네. 완전히 틀리죠. 네네. 관절이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관절은 연골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체중을 네.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네네. 관절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놈은 연골이에요, 연골. 충격 흡수하는 연골, 그죠? 네네네. 그러면 어깨는 연골이 있는데 어깨도. 연골 그죠? 당연히 있죠. 네네. 똑같은 구조는 있습니다. 근데 네. 옆으로 떠 있고 얘는 떨어지려고 하는 거고 움직여야 되니까 어.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육하고 근육과 인대 힘줄이 있다고 그랬죠. 잡아 당기는 그렇죠. 거네. 얘는 이렇게. 눌리는 힘은 잡아 아니기 당겨요. 때문에 네. 연골이 일을 하는 것보다 네. 잡아 당겨주고 잡아주는 아, 근육, 힘줄, 힘줄이 일을 많이 해요. 아 여러분 이 어깨 보세요. 저기 어. 떨어지려는 거 잡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우리가 네네. 사람이 인간이 진화했잖아요. 네네네. 네 발 달린 동물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는 이 고관절하고 어깨가 같은 관절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체중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네. 어깨는 체중을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일 네.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인간이 엄청나게 진화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신생아를 안다 갑자기 그 어깨가 아팠다고 하는 경우도 아주 있네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못하러 왜 못하나 오십견이 생겼나? 못하나 안 맞으시. 아니 뭐 뭐 타러 보더나. 이건 점수 좋은 질문 점수 네네네. 드려야 돼. 이게 저 우리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50대 아기를 보는 손자 손자를 보는 할머니들이 많이 생겨요. 할머니 그래요?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이게 50대 어깨 아프다 오는 분 중에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네네. 아기 복이 나면서 아파졌대. 그래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실제로 네네. 아파보셨나 봐. 그래서
50대 60대에 손녀를 보면서 손녀 손자를 보면서 아기를 안아주면서 어깨에 갑자기 스트레스가 가면서 네네. 어깨 아프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초음파에서는 석회화가 있고 예.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오신견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석회화도 나옵니다. 아, 또 그래서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어깨 동결근하고 네. 그때 30대 하셔. 나이야 상관없이 50견은 나옵니다. 예, 예. 네. 관절염하고는 다른 병이고 네. 어깨는 좀 그런 게 덜하죠. 네네. 어깨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젊었을 때는 정상일 때는 되게 잘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나이도 많이 동결견, 오십견이 오면서 네. 저런 동작들이 조금씩 네, 이상하게 이런 안 되기 시작하죠. 뭐 저런 동작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화장실에서 변을 제대로 닦을 수 있냐 없느냐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어릴 것 때는 같아요. 저런 게 됐어요. 저도. 네. 저 정도는 저거는 비정상. 저거는 이게 관절에 그 불안정성까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 하얗게 그림을 표시해 주신 게 네. 정상 왼쪽에 있는 게 정상 관절막이고 네네. 오른쪽이 좀 뻘겋게 아, 사실 염증이 염증이 있으면서 생기면서 네. 꽃감처럼 꽃감 빨갛게 쪼그라든 우리 것처럼. 동결근은 바로 뭐 염증이 생긴 거다 보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아 제가 이거 수술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여러분 실제로 수술하고 예, 팔을 마취하고서 아까 놀라지 움직이는데 마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안 움직여져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자 이게 관절경 수술이라고 관절경 해서 수술 여러분. 내시경. 내시경 관은 한 3mm 되는 관을 넣어서 이야. 넣어서 보면은 저 이렇게 빨간 게 뭡니까? 빨간 게 다 염증이에요. 염증이에요. 저게 우와. 관절막이 네네.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네네.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염증으로 벌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다 거는 제거한가요? 이 전기 소작기로 네네. 염증 빨간 거를 지금 다 태워내면서 야. 두꺼워진 관절막 이렇게 잘라주면 절개하는 이건 좀 겁니다. 심한 케이스겠네요. 심합니다. 아주 심한 케이스겠네요. 보통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아주 심한 거죠. 네네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관절 내시경 내시경 수술을 지금 보여주는 여기 겁니다. 전기로 이제 빠지직빠지하면서 아, 네네. 소작이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불빛이 되는 관을 넣어서 안을 보는 거죠. 네네네. 우와. 와. 그다음에 소작기, 전기 소작기를 넣는 거고 이게 지금 뻘건 게다 관절막이 쪼그라 늘러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네네. 하나하나 터줘요. 아. 예. 늘러붙은 거를 네. 터주면 불로 이제 다 지지면서. 낫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저런 이제 고쳐지는 겁니까? 안에 예. 뼈가 예. 이게 네네. 이 수술이 어떻게 보면 반이고요. 네. 수술 이유가 더 중요하죠. 아니 저렇게 재활 수술을 운동이 했는데도 예. 재발이 된단 말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다시 늘러붙어요. 아, 나 이제 치료 받았지 아. 고쳤겠지 하면 이따가 다시 또 재발됩니까? 재발됩니다. 저걸 저 상태 이제 유지를 하려면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려면은 돼요? 네네. 운동 운동. 치료가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아까 굳어있던 게 저걸 제거하니까 쓱 펴지죠 이렇게. 아. 움직임이 쭉 아. 이렇게 만세가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굳어있던 게 예. 지금 안에서 딱 관절막을 예. 펴주니까 이게 구부러지고 자유로워졌네. 자유로워졌죠. 네. 네. 요게 이제 음. 그렇죠 인조팔 같. 이게 네. 이제 동결견을 네. 수술적인 치료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진단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통증하고 운동 범위 줄어 있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절 속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 엑스레이 검사, 음. 초음파 검사, 음. 그다음에 MRI 검사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네. MRI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이 힘줄이나 네네. 인대 근육은 엑스레이로 안 보이잖아요. 네. 엑스레이 뼈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치료를 먼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한 2, 3개월 치료도 안 난다 싶으면은 MRI 검사라는 그런 힘줄을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를 저 하게 보험 됩니다. 됩니까 지금? 아직 비보험이 보험이 안 되죠. 아 아직 예. 비보험이구나. MRI가 아직 보험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보험 될 될 것 때까지 같은데. 좀 예. 여러분 네. 좀 계기다가. 네. 그래서 이 치료는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 조금 드렸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오시견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절로 낫기도 하는 네네. 비수술적으로 대개는 아 그 방법을 90% 가르쳐 좋아져요.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게 이제 네네.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 치료 아니 스트레치.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고 어떤 네, 스트레칭을 하는 나와야 뒤에 돼요. 나옵니까 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네. 끝까지 보세요. 네, 뒤에 네, 나온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동반돼서 이제 약물 네. 주사 치료도 같이 해요. 약물은 네네.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네. 염증을 치료해 가라앉히는 주고. 치료해주는 네네. 소염약을 먹고요. 네네. 주사도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이런 힘줄하고 인대를 강화시키는 요새 인대 강화 주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걸 같이 맞으면서 해주면은 치료가 좀 빠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깨 재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거하고 네네. 두 번째가 근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력 회복. 근력 회복이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력이 회복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깨는 덜렁덜렁하고 지 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근육이랑 힘줄이 잡아주잖아요. 어. 얘가 안정적으로 잡아줘야지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자재할 수 아, 있어요. 그거 알겠는데 운동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 근육이라 하시면 주로 네네. 이제 삼각근, 삼각근하고 승모근 승모근 이런 게 있고요. 네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꺼풀 안쪽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인 오. 거죠. 아, 그럼 지금부터 얘기할 거. 네, 가르쳐줍니까? 와, 이거 여러분 자, 꼭 운동 자세 한번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네네. 일단 스트레칭은 네네. 위로 들어올리는 운동이 중요한데 위로 들어올리는 아까 거요? 저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네, 사람 위로 없으면 어떻게 안 해요? 되잖아요. 네. 저런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어, 누르면 되게 안 그렇죠. 좋죠. 그래서 네네. 누워서 하면 좀 더 편해요. 아, 누워서 해라. 자연적인 중력으로 팔이 조금 아. 도와주기 때문에 네네. 앉아서 하면은 힘이 든 것도 누워서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교수님 누워서 한번. 아, 이어서는 안 되네요. 네네. 네. 집에서 여러분. 환자들이 많이 네. 질문하는데 네, 누워서 해라. 필라테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라테스. 아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필라테스 동작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거랑 요가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하다가 아파서 오는 사람이 꽤 네. 많은 걸 봐서는 대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네. 특정 동작이 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운동이 네. 중요한데 자기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네. 과한 각도의 운동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근데 것 저거만 같아서 열심히 하면 하지 괜찮습니까? 말아야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펴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네네. 음. 그 다음. 네. 네. 저건 뭐 저렇게 해서 이제 예. 주사까지도 같이 맞으면서 하면 좀 더 빠르죠. 좀더 빠르다. 왜냐하면 아까 관절막이 쪽으로 늘러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풍선 속에 주사기를 넣어서 네. 풍선을 펴주는 거죠. 아. 초음파 가이드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 예. 보시면 예. 살짝 보이는데 음. 여기 관절에 네네. 이 부풀기가 좀 펴졌어요. 여기가 아. 쪼그라들어 있는 저쪽 거보다. 아, 펴졌구나.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최적을 주사기로 약물을 넣어서 네. 풍선을 좀 부풀리듯이 펴주는 거죠. 아. 쪼그라든 풍선을 네. 바람 불어 넣듯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네요. 이게 어차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단 운동하기가 편해집니다. 아,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운동을 자기 열심히 해야죠. 아, 그 운동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까? 이따 이따가 좀 많이 또 나올 텐데, 나옵니까? 예, 네, 왜냐면 이따 나온답니다. 예, 네. 어깨 질환에서는 네, 운동이 감사합니다. 이 똑같은 여러 가지 네. 운동이 있거든요. 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네,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네, 네. 오십견하고 간별화 질환이 중요해요. 네네. 아, 이것도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힘줄 파열. 아이고야.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분 뭐 애기 막 네. 불다가 뭐 네. 초음파 검사하니까 석회화가 나왔다는데 예, 석회화 관여. 뭐 딱딱해진 이것도 네. 딱딱해지는 건데. 아, 맞아요. 네. 특히 회전근개 파열과의 구분이 중요하다. 아, 그 이유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오십견 환자 약 50%에서 회전근개 질환, 부분 파열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고요. 네네. 그 중에 또 50% 이상은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파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오십견이라고 그래도 네네. 2, 3개월 이상 치료해보고 좋아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아, 네. 왜냐면 그 중에 수술까지도 필요한데 방치돼서 네네. 더 심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빨리 그 스트레칭이나 빨리 보여.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고는 네네. 맨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네네. 이 회전근개 질환하면 이제 회전근개라고 요새 많이 아시더라고요. 4개의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띠 모양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네. 저게 왜 개가 왜 붙었나? 네네. 개가 무슨 개 같으세요? 네? 개. 멍멍이는 아닐 테고. 그래서 다들 멍멍이 얘기할 텐데 네. 아니 뚜껑. 회전근이면 회전근이 왜 네. 개가 있냐? 그러니까 아까- 덮개의 개라고 덮개. 보시면 아, 됩니다. 덮개. 어깨를 네. 싸고 있는 덮개가 싸고 있는 것처럼 네. 4개의 근육이 한 방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앞에서 위로 뒤로 이렇게 싸고 있다고 그래서 회전근 개. 개라고 합니다. 아, 네네. 근육 힘줄 이름이에요, 그게. 멍멍이 네. 아닙니다. 멍멍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은 이 정도 개질환이요. 좀 발음이 좀 거시기하네요. 개질환이 아까 오십견 뭐 견질환 견자가 되고 좀 이상하네요. 네. 개 반대서. 개 재밌네. 개- 그래서 질환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제 네. 처음에 충돌된다는 현상으로 해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회전근개 조금씩 해서 달아져요. 음. 사실 저게 파열이라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개웃겨요. 조금 개웃긴데요. 집중할게요. 네, 강의에. 네. 환자들이 파열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음. 나는 다친 적도 없는데 웬 파열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서 달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서 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달아지는 부분 파열. 실제로 점점 더 와, 달아지는 저렇게 게 또 끊어지는 끊어져요? 전층 파열이 되는 거죠. 와. 이게 야구 선수들도 야구 선수들도 이게 네네. 충돌 증후군의 대표적인 이제 동작입니다.
이게 충돌 이렇게 별로 좋은 동작이 굉장히 아니에요. 이게 익스트림한 동작이기 때문에 네네. 이 중요한 게 어깨 힘줄이 회전근개 질환이 개라서 또 특이한 게 아니라 네네. 더 하나 특이한 게 우리 몸속에 있는 힘줄 중에서 유일하게 뼈와 뼈 사이를 지나다녀요. 아. 힘줄이 뼈와 뼈 사이를 지나다니는 힘줄은 어깨가 유일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네. 이제 네발걸음하다가 일어선 지가 몇백만 년 안 됐거든요. 아, 회전은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네발 지나가 걸을 될 때는 이게 그게 맞는 보면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고관절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아. 어깨는 이게 올라가서 쓰다 보니까 뭐가 지금 아직 진화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다. 네. 어쨌든 뼈와 뼈 사이를 힘줄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맷돌 아시죠? 네. 맷돌 사이에다가 천 조각을 넣고 갈아댄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수십 년, 내가 50년, 60년 이렇게 갈아대면 이 힘줄이 천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찢어질 수가 찢어져. 없죠. 근데 만약 파열됐다 해도 저절로 붙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네, 문제예요. 회전근개 힘줄의 문제가 네.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은 저절로 붙지도 않아요. 아.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회전근개 파열이 특이하긴 하지만 상당히 흔해요. 우리나라 이제 요새 수명도 길어졌지만 60대 이상의 20, 30%, 80대 이상이면 50% 이상이 아.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요. 지금 퇴행성이네. 말하는 파열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다 나이 수술해야 때문에.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대다수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맷돌 사이에서 갈아대는 충돌, 네네. 충돌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이게.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네. 거네. 아, 문제가 이거구나. 아 그럼 저 쉬고 그냥 지금 좀 가만히 쉴래요? 네네네. 쉬면 좋아지지 않나요? 네네. 아, 근데 근력 운동을 자꾸 하면 자꾸 더 나빠질 달아지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데. 일정 크기 이상의 회전근개 파열은 네네. 저절로 치료되지가 않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떡하냐. 시간이 지나서 더 커지고 네네. 기능이 소실되기 때문에 네네네. 반드시 검사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수술적이든지 뭔가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 어떻게 회전근개 알아요? 질환도 이게 증상이 있는데 사실 어깨 증상은 다 비슷해요. 오십견도 네. 그렇고 네네. 대표적인 게 통증이랑 운동 범위의 축소인데 이 오십견하고 구별되는 점은 오십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 속은 멀쩡한데 꽃감이 쪼그라들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걸려서 안 올라가고요. 네네. 누가 수동으로 해도 잘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아까 네. 수동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수술할 때 장면이거든요. 아. 수술해서 마취를 다 해놓고 다 풀었는데도 네. 안 움직여요. 네. 왜냐하면 껍데기가 쪼그라들어서. 네. 그래서 아까 껍데기를 쪼개주는 게 수술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회전근개 힘줄은 능동적으로 내가 들지를 못해요. 힘줄이 파열됐으니까. 근데 그렇죠. 남이 들어주면 올라가요.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쪼그라들진 않았고 쪼그라들지 네.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감사합니다. 들어줘야 되는 네. 힘줄이 감사합니다. 파열됐기 네. 때문에 아, 그리고 그렇구나. 네네. 힘이 떨어진 거죠. 네네. 상식적으로 힘줄이 뭐냐면 힘을 만드는 줄이에요. 아. 힘을 못 만드는 거죠.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힘을 못 만드니까 못 올라가고 뚝 그다음에 떨어져. 누가 네. 올려줬어요. 네네네. 올려주고 제가 손을 놓으면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지. 예. 아, 대박. 대박. 아. 이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십견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긴 차이가 나네요. 나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힘이 뚝 떨어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수술을 할 때 한참 지난 거예요. 수술도 근데 있어요. 뭐 네, 마찰음도 들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에 끊어져 있고 음. 부어 있고 음. 찢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물도 나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뻐거덕 느낌이 나요. 소리가 근데 이게 나면. 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만져보세요. 소리 나요. 소리 느낌 나요. 막 그러면서 음. 부두둑 이렇게. 그게 회전근개 질환의 예, 증상이에요. 특징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힘줄 파열되면 아, 이제 조금씩 다르죠. 아, 그런 게 좀 빨리 예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예방된 것도 있겠죠? 아, 뒤에 가면 있겠죠? 네. 여기 아까 저 MRI에서 본 게 힘줄입니다. 네, 힘줄 파열은 여기 즉시 MRI 보면요. 네. 여기 네. 여기 어. 저 보면은 화살. 하얗게 붙어 있어야 될 게 떨어져 있어요. 어. 지금 왼쪽 게 파열된 아, 거예요. 화살표 왼쪽 보면 파열. 하얗게 된 게 떨어져 네, 있군요. 네. 네, 네. 오른쪽 건 수술해서 붙인 거예요, 그거를. 네, 네, 까맣게 네, 이제 네. 생겼죠. 여기 파열된 거예요? 여기 그렇죠. 아, 예. 원래 정말. 힘줄이 요 끝이 여기까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떨어져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술해가지고 이 힘줄 쭉 당겨와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 뭔가 이렇게. 아.
MRI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또 고도의 또 예. 기술이 필요하군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뼈가 이렇게 좀 우둘투둘하게 이제 돌기처럼 많이 튀어나온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힘줄은 MRI로 확인을 해서 네.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은 100% 이상 끊어져 있으면은 음. 수술해서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내시경으로 요새는 하게 되거든요. 네. 내시경 화면으로 본 거예요. 바로 수술해야 그쵸, 된다는 인체 파열의 아니군요. 이제 네. 사이즈에 따라 다르죠.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부분 파열은 날개병은 바로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네,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아픈데 수술 아직 안 받고 아,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직원들이 모두 친절하고 모두 친절하다는데요.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뭔가 아시는 자자 분이네요. 자자 이게네요. 네네. 이야. 그래서 음. 이 치료 시기가 중요한데 네네. 환자의 이제 이 필요성 어떤 사람은 젊고 이제 활동성이 많은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고 팔을 좀 아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수술적인 것보다는 비수술적으로 좀 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비수술적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비수술적 치료는 오시간하고 비슷하죠. 아. 같은 어깨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소염 네. 진통제를 실제로 드시면서- 환자인가요? 네, 환자입니다. 오. 네네. 물리치료 그다음에 주사요법을 하면서 네네. 이 증상 치료하고 근력 운동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상 파열된 회전근개는 유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파열이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 있거나 그다음에 전증 파열이 진행된 사람들은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좀 경미한 경우에 맞죠? 예, 주사는 이제 파열이 50%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경미할 때 힘줄을 좀 강화시키고 남아 있는 힘줄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성분의 주사를 맞게 되고요. 네. 주사 맞고 나서 이제 근력 운동 같은 운동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맨 왼쪽 사진 보면은 구멍이 뭔가 뻥 뚫려 있어요. 예. 근데 내시경으로 쳐다본 건데요. 음. 그걸 이제 꼬매는 거죠. 저렇게 실 안에 뭐 실이 많이 보이잖아요. 와. 이 실로 하나하나 꼬매게 됩니다. 지금 이게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야, 이게 말로만 쪽이 보이는 게 이제 힘줄입니다. 힘줄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줄이 아, 당겨주니까 충돌 올라가고. 증후군 슈관, 져서 슈관. 생기는군요. 마찰이. 그렇죠. 저 위에 뚜껑뼈가 하나 있어요. 저 견봉이라고 그러는 뚜껑뼈인데요. 그 견봉 때문에 어. 미치겠어. 맷돌의 위쪽에는 어. 저기 돌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네.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찢어지는 찢어지는 찢어지는구나. 거예요. 거기가 이제 맞닿게 되거든요. 좀 완전 찢어졌네. 저 저거. 완전 찢어졌죠. 아. 절반 찢어진 게 완전 네. 찢어졌네. 네. 저건 이제 일로 다 찢어진 거고요. 네네. 두께가 또 다 찢어지게 되면 이제 잘 안 붙게.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네네. 이 찢어진 부위를 찾아다가 저분 누군가요? 이게 누군가요? 저 친구네. 왜 찢어져 있지? 네. 지금 마취를 하고. 하고서 재워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만 요새는 이제 부분 마취해서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 절개를 한 3mm 작게. 작은 바늘을 넣어서 뭐 지금 거의 찍어놓은 흉터는 거예요? 안 났겠네요. 거의 흉터는 안 네. 났습니다. 그래서 저 부위를 구멍을 2개, 3개 정도 뚫어가지고 네네. 하나는 카메라를 넣어서 보고 음. 또 하나, 2개 정도는 이제 조작하는 네네. 그런 기계들을 넣어가지고 아까처럼 실 넣어서 꼬매게 되거든요. 안에다 이제 물을 넣어서 팽창시켜가지고 네네. 출혈도 거의 없고. 저기 좀 지저분한데 네. 저기 좀 찢어진. 예, 저게 이제 거네요. 저건 이제 튀어나온 뼈, 네네. 찢어진 힘줄하고 튀어나온 뼈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거를 뼈도 다듬어내고 저기 아까 위에 견봉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좁아진 견봉을 밑을 좀 좀 갈아내서 갈아내서 간격을 조금 넓혀주고 여유가 있게. 그렇죠. 예. 저 여유가 다 있게. 없애요. 아깝게. 그 뼈에 붙여야 되겠대. 뼈에 아. 남아있는 찌꺼기를 다 갈아냅니다. 갈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그 뼈에다가 제대로 잘 다듬어낸 뼈도 좀 힘줄, 갈아내네요. 그렇죠. 네. 힘줄을 네. 거기다가 붙여야지 그럼 힘줄 뭘로? 재생력이 아,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환자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요. 뼈에다가 힘줄 어떻게 붙이냐. 어. 그냥 그 바늘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나사 달린 실을 야. 뼈에다 받고 네네. 그 실을 힘줄을 계속 그러면 꼬매야지만이 붙어요 일단은 어느 붙는 거죠. 시기에 아니 지나면? 단단하게 붙은 거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30%, 50%, 70% 이렇게 근데 강도가 거기서 좀 붙게 인대가 됩니다.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인대가. 아니 여기 이제 힘줄인데요. 힘줄을 네. 붙여놓으면 힘줄 세포가 진이 나와서 자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걸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줄기세포라고 아시죠? 네네. 네. 줄기세포를 수술할 때 자기 엉치뼈에서 골수를 뽑아다가 네. 수술하는 동안 그걸 좀 줄기세포를 농축시켜가지고 잘 꼬맨 다음에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은 힘줄세포로 다시 자라나는 이 촉진력이 높아지는 거죠. 와. 생착률이. 저희 보강. 그렇죠. 예. 보강. 예. 뼈에 붙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어요. 저기 보면 구멍이 굉장히 큰데 우리 양복에 그 팔꿈치 빵꾸 나면은 그냥 안 꼬매지면 어떻게 하죠?
요거 하나 동그란 거 덧대서 붙인 거 아, 보셨죠? 네네. 예, 예. 네. 딱 그겁니다. 그러네. 그런 가죽, 신기하다. 사람 인체 조직이에요. 아. 인체 진피. 아, 네, 네. 쉽게 얘기하면 가죽이죠, 가죽. 음. 가죽을 이 생체 재료로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덧대서 꼬매요. 저기 이렇게 덧대서 꼬맸잖아요. 인공 캡슐이네. 네. 예. 근데 저것도 사람 다른 사체에서 나온 사람 음. 몸에서 나온 생체 조직입니다. 근데 저거를 아. 이제 세포를 다 제거해서 면역 반응을 없애고 이식했을 때 그런 거부 반응이 없게 음. 네. 다 처리한 그런 가죽을 어. 힘줄에 넣어서 하면은 저 위로 이제 힘줄 세포가 자라나게 도와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에서 태어난 건데 색깔이 파래요. 아 저거는 사인펜으로 그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리기 전에 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네. 맞춰야지. 재단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에어리언인가 뭐 아, 아주 그런 좋은 거 있죠. 질문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재단해서 그 모양을 딱 네. 잘라가지고요. 네. 집어넣어가지고 아. 한땀한땀도 꼬매요. 아, 요즘 저렇게 아, 최신 네. 치료로 예. 하고 이게 이제 골수 아까 줄기세포 그 말씀하신 치료예요. 거 예. 골수 치료. 근데 어차피 네. 환자 수술할 때 네네. 이제 골수 엉덩이 뼈에서 골수를 채취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저쪽 예. 부위에 이제 우리 줄기세포가 많이 예, 있는 골수가 거죠? 많기 때문에 네네. 네. 줄기세포들을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효소 가능하고 원심 분리 같은 걸 해서 농축을 시켜서 지금 저 뻘겋게 보이는 거 다 꼬맨 힘줄인데요. 그 위에 이제 저기 주사 바늘이에요, 저게. 혹시 유현진 선수도 뭐 저런 치료 최신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유현진 선수는 사실 병이 좀 틀립니다. 힘줄 아. 파열이 아니고 관절순 파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또 아, 틀리니까. 야구 선수들이 많이 오는 어깨 탈구 되면서 생긴 그런 것들은요. 그런 예, 거군요. 그래서 이분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파열이라서 다 한 겁니다. 꼬매고 덧대고. 동종 네. 덧대고 네. 줄기세포까지. 줄기세포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줄을 살리는 모든 최신 기술 총동원된 거예요. 총동원. 예, 제가 이거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가서도 논문을 냈더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2년 전에 가서 발표도 했는데요. 비용이 엄청 비싸요. 네. 사실은 이 동종 줄기세포는 자기 거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비용이 따로 안 들고요. 아. 그다음에 저 보강 힘줄만 이 사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뭐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치료는 제일 싸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진짜요? 네. 저희는 저 캐나다나 이런 데서 환자들이 수술하러 또 옵니다. 이런 오. 교포들이. 어. 왜냐하면 비용 같은 게 저렴하고 어. 그 대신에 최신 기술은 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미국엔 저런 것들이 아직 상용화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네. 비용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어쨌든 이 힘줄 파열이 이 정도에 따라서 경미할 때는 비수적으로도 하지만 파열이 진행됨에 따라서 꼬매고 단순 봉합도 있고 보강제로 꼬매는 것도 있고 줄기세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최신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죠. 네. 그다음에 아, 기다리던 재활이 재활. 나왔습니다. 아. 이 재활이 네네. 네. 아까 오십견 뭐 이런 거 다 통하는 거고요. 아, 네네네. 재활이 예방도 예방도 같은, 되는 거라고 예방도 보시면 되는 돼요. 거. 이제 이제 열심히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지금 보셔야 네,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너무 네. 많이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네. 좀 열받았어요. 예.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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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단계, 3단계인데요. 네네. 피로해 보이시네요. 아, 그래? 어깨가 아파요. 네. 1단계는 이제 수술한 사람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네. 수술 안 한 사람이 1단계를 빼고 2단계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아. 1단계는 수술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 기간이 좀 필요해요. 네. 어깨 수술 아까 꼬맸잖아요. 네. 꼬맨 상태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진이 나와야 돼요. 뼈가 부러지면 아. 붙여놓으면 진이 나와서 붙잖아요. 힘줄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네. 진이 나와서 붙는데 어느 정도의 고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기부스까지는 아니고요. 단단하게 꼬맸기 때문에 떨구지 말라고 팔걸이 정도는 합니다. 네네. 그리고 웬만한 이 힘줄 파열 수술은 한 이틀, 2, 3일 뒤부터 바로 재활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할 땐 착용하고 재활할 땐 잠깐 풀르면서 네네. 이 수동적으로 운동하는 걸 해요. 네네. 네. 이제 자기 힘을 주진 않지만 반대쪽으로 들어준다든지. 네네. 보조. 미아라님이 예.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한번 삐끗했는데 샤워할 때 왼손으로 들고 있으면 뻐근한다. 이거는 회전근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단 회전근개 문제는 한번 갑자기 아파지는 것보다 오랜 동안 지켜봤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번 삐끗하신 분들은 근육통이나 단순 그런 자극 때문에 있을 수도 많기 때문에 보통 한 2, 3일, 한 일주일 이렇게 지켜보셔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런 경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도 계속 아프다? 그럼 한번 와야 병원 되고. 오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이걸 계속 떠들고 있는데 예.
빨리 밝히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 2단계, 네. 2단계부터가 이제 일반 사람들, 네. 모식견 환자들, 네. 그다음에 비수술적 치료한 분들이 하는 건데요. 네네. 2단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범위 회복이죠. 아, 네. 수동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깨 평소 예방할 때도 쓸 수 예방할 있는 때도 쓰는 거죠. 겁니다. 네. 예방할 때도 예방할 때도 운동 범위를 확보하시고 네. 3단계 근력 운동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확보가 먼저. 그다음에 근력 강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운동 범위 확보가 먼저. 네. 그다음에 근력 운동.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어깨가 굳어 있는 사람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네. 근력 운동 하고 있으면은 안 팽팽하게 돼요. 하면 안 되는 안 돼요. 거죠. 절대 안 다칩니다. 돼요. 네. 다칩니다. 네. 그래서 운동 범위가 수동적으로 시작해서 능동적으로 될 때까지 열심히 스트레칭으로 운동 범위를 만드시는 게 2단계. 아, 네네. 3단계는 좀 더 강한 수준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아, 네. 근력 운동이 돼야지만이 완벽한 최종적으로 자기 어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는지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언제 알려주실까? 자, 요거는 이제 지나가시고요. 뭐 이거 다 하실 거예요? 먼저 할까요? 네. 석회. 네. 예. 아, 석회 석회하면- 지나가시고 네. 네. 어깨에 나쁜 습관도 네. 있고 아, 석회는 한번 볼까요? 네. 예. 석회는 말 그대로 어깨 힘줄에 석회가 끼는 겁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아. 석회 박혀 있는 거 이렇게. 네. 어. 이거는 엑스레이만으로도 쉽게 발견돼요. 아, 그렇구나. 뭔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저기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예, 그게 이제 대개는 비술적으로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음. 사실 저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저절로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네, 네. 없애는 방법이 알려진 게 딱 2개 있어요. 네. 하나는 당연히 수술로 제거하는 네, 거겠죠. 네, 네. 그다음에 수술 안 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생겼구나. 회석기라고 회석기라고 이제 알려진 게 알려진 있어요. 거. 예전에 네, 저기 네. 비뇨기과에서 돌 깨는 거. 요석 네, 깰 때 하는 네. 건데 그게 이제 어깨로 이제 개발이 돼서 온 건데요.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그 충격 흡수로 인해서 주위에 이제 미세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석회가 흡수되는 건데 이게 이 치료의 이 결과가 고르지가 않고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네, 네.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네, 네.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술할 때 보면요. 대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치약같이 생겨서 치약. 치약처럼 생긴. 진짜 치약이나 우리 몸에? 분필가루 두 가지 하나 보여요. 한번 볼까요?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내시경으로 지금 치료 치료. 아까 그 내시경입니다. 네네. 이게 여러 군데 보는데 여기 이상한 데가 있네. 치약처럼 보이는데 하얀 게 저렇게 요건 저게 좀 스킨가요? 치약보다 좀 딱딱해졌네요. 이건 이제 네네. 분필가루 녹아나듯이 이렇게. 예. 이야, 알겠습니다. 저게 저렇게 사실은 생겼군요. 찢어진 데가 힘줄이에요. 힘줄. 네네. 힘줄 속에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박혀 있어 오, 저렇게. 오, 진짜 많이 나오네. 네. 와, 말로 못 듣던 석회발 저렇게 생겼군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와, 네네. 네. 예방. 너무 네, 방법. 얘기만. 이제 아니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이걸 끝까지 영상 보라고요. 이 네. 어깨에 나쁜 증상은 당연히 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드는 거. 네네. 뻗어서. 네. 몸에 바짝 붙이고 어깨에 지렛대 효과가 안 생기게 네네. 지렛대로 하면 이게 무겁잖아요. 네네. 어깨에 바짝 붙이고 지렛대에 이 길이를 짧게 해서 드시는 게 네. 어깨에 이제 스트레스가 덜 가는 거죠. 그 잠시 그 예. 질문 온 게 있어서 음. 아까 석회가 작다고 지켜보자 하셨는데 왜 없애자고 안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더나님 아주 예. 날카로운 질문 하셨네요. 역시 네. 모더나 최신 백신을 쓰시는 네. 분이에요. 아주 안 돌아왔어요 국내에. 네. 석회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평생 모르고 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석회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치료 안 해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가도 맞는 엄청 말이에요. 아프다고 그러네요. 자가도 아파지면 오셔야 돼요. 아파지면 아까처럼 그런 주사 치료라든지 네.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네. 체외 충격파 이런 걸 하셔야 자,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근력 강화 운동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걸레질하면 안 좋네. 예, 걸레질도요. 어. 이게 그냥 좀 쪼그려가지고 바짝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쭉 뻗어가지고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런 걸레질 안 하죠. 안 하죠. 요즘 안 하죠. 뭐 짝대기 아, 그거 짝대기. 얼마한다고. 그렇지, 그거. 그렇지. 청소기가 앉아야 돼. 아니 이거 마트 가면 이거 얼마도 안 돼 사줄게 하나. 네. 그다음에 운전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할 네. 때도요. 운전 교육할 때도 저게 이제 나쁜 좀 증상이 건방지게 없을 거예요. 운전하면 안 되는군요.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안 좋고요. 네네. 이렇게. 의자를 핸들에 바짝 붙여가지고요. 아니 팔을 쭉 뻗어야지 어깨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 가까이 붙여가지고 가까이 있어요. 어느 정도
팔꿈치가 구부려지면서 해야지 이게 핸들링 할 때 이거 민첩성도 좋아지고요. 어깨 스트레스 좀 덜가. 이게 세상에 그렇죠. 되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 다 저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보면요 네. 바짝 앉아요. 다리가 긴 사람도 바짝 앉아서 이렇게 해요. 저 우리나라 진짜 사람은 처음 그냥 들었는데요. 다리도 짧은데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아니 저거 여자 번호 딸 때 뭐 보통 이러고. 그게 이게 안 되는.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은요 특히 스포츠카 운전하는 스포츠 네네. F1 드라이버들을 아시잖아요. 네. 바짝 이렇게 앉아요. 아. 이게 운전하는 똑똑하시네. 효율성에서도 좋고요. 네. 민첩성이 좋아서 와, 이거보다 아니 이렇게 하면 저 시야는 넓어질 거 아닙니까? 일단은 바삭땡만이 그 시야가 옆밖에 안 되는데 넓어지는 시야는 그거는 이제 거울의 각도 잘 맞추셔야죠. 예. 아, 나 그래서 진짜 처음 알았네요. 그래가지고요. 운전할 때는 팔을 굽혀서 이러고 해야 됩니다. 살짝 구부려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운전 자세 때문에 그런지 택시 기사님들, 네. 버스 기사님들이 어깨 환자가 많아요. 어깨. 네. 그러니까 하여간 어깨에 제일 안 좋은 게요. 직업상 이러고 있는 분들 있죠. 네. 네. 이 자세, 붕 떠 있는 네, 자세. 네, 이게 네. 굉장히. 그래서 어떤 직업 컬러를 생각나세요? 한번 써야 되겠네 저거. 네네. 어떤 직업 생각나세요? 취지자. 미용사 많아요. 미용사. 미용사. 지휘자는 뭐 우리나라에 몇 명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휘자. 미용실 사장님들 굉장히 어깨 환자 많아요. 이발사도 마찬가지. 이발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팔을 이렇게 굽히고 있는데 왜 어깨 질환이 있습니까? 아니 굽힌 게 아니 그래도 이게 떠 있잖아요. 떠 떠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네. 그다음에 사과도 좀 아프겠는데. 그런 사람들 아프죠. 네. 그리고 내시경하는 의사. 아, 내시경에서. 아. 내시경할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네네. 아, 그래서 수술할 팔이 때. 아프시구나. 그래서 죄송. 그래서 신기하게 수술도. 신경 이렇게. 아, 치과 의사들도 많아요. 치과 의사.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것도 아주 안 좋죠. 안 좋아. 아, 핸드폰도 이거 이렇게 어떡하냐. 바짝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목 디스크가 오죠 또 목 이게. 디스크 그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해요? 보지 말까요? 적당한 기구를 써야 돼요. 적당한 그래서 기구를 써야 그래서 저기 지금 책상 자세도 보면 저 사람은 맨바닥에 놓고 쓰잖아요. 네네. 저게 안 좋은 거죠. 저건 목에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 어깨 왜 안 네. 좋습니까, 저게? 그래서 하긴 저거는 어깨보다 이제 목이 안 좋겠네요. 근데 네네. 어쨌든 저걸 기구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왜 발전했어요? 기구를 잘 그리고 쓰잖아요. 의자에 네. 저렇게 어.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 게 좋네요. 그렇죠. 네. 잘 알았나? 이제 네. 알았네. 체어. 팔걸이가 없잖아요. 팔걸이. 떨고 이제 아. 떠 있잖아 이게. 아니, 여도 팔걸이가 없어, 의자가 우리. 그래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 기구의 동물이잖아요. 네네. 기구를 많이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맨바닥이 아니라 약간 살짝 들어서 와, 그럼 목도 처음 알았네요. 펴지겠죠? 네. 네. 그다음에 팔걸이에 팔을 기대면 어깨로 스트레스가 바로 안 가니까 네네. 손수기도 편해지죠. 여튼 팔은 운전할 때 쭉 뻗지 말고 이렇게 가능하면 좀 이거 각도를 진짜. 죽여줘야 또 저거 된다. 뭔가요? 그래서 이제 운동. 지금부터가 이제 예방하고 치료 다 되는 진짜 이제 중요한 거네요. 스트레칭입니다. 네네. 시계추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시계추 운동이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굳어있는 사람, 팔이 요만큼도 안 올라간 사람이 네네.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할 때 하는 최초의 운동이에요. 일단 운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군요. 엎드려서 누워서 자기 자 이렇게 하나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예, 자기 무게로 하니까 아, 일단 무게로 하니까. 통증이 들어가요. 힘도 안 억지로 들어 꺾지 않고. 힘들지 그렇죠. 말게. 동영상 하나 준비. 동영상 보시죠. 동영상 네. 볼까요, 여러분? 잘하는 진짜 잘하는 시계추, 진짜 못하는 진짜 시계추. 예. 자 자. 일단 처음에 못하는 사람. 빈손으로 하다가 이제 네. 무게를 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네, 그걸 네. 억지로 돌려요. 자기 힘으로. 예. 물론 정상인 사람은 굉장히 가능하죠. 어. 네. 근데 증상이 있고 팔이 굳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네네. 아프기만 하고 좋지 않고요. 이렇게 저기 힘을 탁 빼고. 아 이제 힘 빼면서 아. 저렇게. 네. 저게 추 아니에요? 아 네네. 시계추가 뭐가 시계추입니까? 저 춤 잘 추겠네. 그렇죠. 저 사람 춤 잘 추는데. 이건 안 되는 아, 거죠. 저건 안 이건 된다. 아니고. 이건 흔들면 안 돼요. 저를 억지로 흔들면 안 되고 네, 네. 네, 힘을 쫙 자연히 빼고 중력에.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힘을 빼면서 저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저렇게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아령. 자기의 중력. 네, 자기 조금만 중력에 아령 하나 의해서. 들면 좋겠네요. 네, 살짝. 네. 아 그럼 운동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넓어지면서 통증 없이 넓어지죠. 근데 이게. 저 시계추 저거 무게 때문에 또 근력 운동도 같이 되는 건가요, 동시에? 근데 처음에는 빈손으로 하다가요. 네네. 조금 전에 보통 한 작은 저 물병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물병 하나 정도 무게로 아. 500g 미만으로 이렇게 흔든다. 또 이건 뭡니까? 예, 그다음에 스트레칭에서 이제 어. 흔드는 거 다음으로 할 게 밖으로 벌리고 안으로 모아주는. 아 거. 이거 이게 쉬운데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 쉽지만 저 내전 운동 한번 보세요. 예. 아까 않아. 목욕할 때 땜을 네, 때 이거 안 반대쪽 되고, 가는 게 됩니까? 네. 아 이거 안 아유, 되네요 아파요. 지금. 네.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용으로도 하고요, 예방용으로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저분은 누군가요, 근데? 저분은 이제 돈 주고 산 모델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각 저기 프로 모델 모델. 찍으러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돌리시는 거 하고요. 장소는 좀 병원이 아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부터 근력 운동이에요. 아 저 고무줄. 지금 아까 그 운동으로 운동 네네. 범위가 늘어나셨다. 아 저거는 저 아, 팬티 그러면- 고무줄인데 이거 참 구하기 힘든 고무줄인데요. 저게 세라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미국의 상호이기도 한데 네네. 고무 밴드가 이
운동 치료용 고무줄이 어. 있어요. 저 색깔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난닝구 강도가 고무줄처럼 있나? 노랗겠지만 네. 노란 거, 음. 그 다음에 초록색, 네. 빨간 거 이거는 만구 공통입니다. 네. 강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 저는 제일 가장 약한 약한 노란 건가요? 노란 거. 네. 아, 대박.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튼 저렇게 해서 옆으로 아까 혼자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고무줄 힘을 예. 활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운동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겨드랑이에 이 상완골을 붙이고 하는 상완골이 축이 아, 돼야 돼요. 요거 옆에 옆에 안 돼요. 아, 그래서 네네. 수건 하나 같은 거 끼고서 끼고 떨어지지 않게 핸드폰 걸친 끼고 다음에 그렇죠. 네,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벌리기. 이거 잘못하면 이 사람 툭 치겠는데요? 근데요. 툭 치긴데 이렇게? 이게 아무리 가는 고무줄이라도요. 네네. 네네. 반복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네. 밖으로 벌리기 하고 안으로 모아주는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음. 예. 야, 저거 운동 되겠는데요? 저거 어깨 운동 요거는- 대박이겠는데요? 요거는 네. 아주 단계적으로 잘한 사람만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저 하지 말라는 그렇죠. 건가요? 이거는 이거부터 함부로?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네. 여러분, 네. 절대로 하면 안 네. 된다, 이게 저거. 다쳐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다칩니다. 다칩니다. 네. 충돌되거든요. 오히려 더 심하게 네. 강도를 주는군요. 이게 왜 중요한 어깨는 여러 힘줄들이 관절을 잡아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관절이거든요. 네네네. 밸런스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네네. 하나하나 안에서부터 강화되면서 나와야지 네. 안에 거는 헐렁헐렁한데 밖에 것만 쓰다 보면 네. 안에 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운동의 순서가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이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이 한 다음에 안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이 한번 이제 발달된 공간이 다음에 확보가 된 다음에 공간이 확보된 네. 다음에 그러려고. 그 다음에 어깨 주위에 있는 뭐 오십니다. 근데 삼각근이라든지 바로 저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 안 저 돼요. 보여주기 힘들게 위해서. 됩니다. 예. 저 뒤에 꼽혀 보이죠? 절대로 안 돼. 예,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시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네. 다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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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럽네 그래도 저 왕자생이. 자는 것 관계가 아우 있어요. 편하다. 아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냥 그냥 자는 건 별 상관이 없나 보죠? 자는 거요? 옆으로, 자는 거 옆으로 자면 안 근데 좋다. 아픈 사람이 네. 잘 때 아프다고는 많이 해요. 네. 옆으로 자면 자다 아프다. 근데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 옆으로 많이 자서 아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자는 자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단지 이런 이제 이런 어깨 거- 아픈 사람은 어. 누워서 자면 우와. 그쪽으로 자면 아프죠. 저렇게 해서 자야 되나요? 좀 부질없는 그러면? 일이니까요. 이건. 근데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네. 저렇게 자면 팔이 저려요. 신경마비 눌려서 어려워. 마비가 와서 이거 되는 거예요. 아. 팔을 이렇게 하고 자면은 음. 오래 자면은 팔이 마비가 되잖아요. 어려 저거 또 부자연스러운 예. 거네요. 그래서 저기가 들르리가 하는 거지. 네, 저건 네. 어깨를 보호한다기보다 네. 예. 팔에 가는 잠은 신경을 그냥 안- 편하게 편하게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오늘도 아유, 시간 딱 맞춰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셨네요. 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제가 유익하다고 아유, 그랬네요. 예, 예. 예. 하시네요. 아까 그런 운동 아파도 참고 해야 되나? 예, 어느 정도 아픈 거는 네. 좀 참고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왜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릴 정도로 아프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잘못된 운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 잘 좋은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막연히 어느 운동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답이 아니고요. 네. 좋은 운동,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잘못하는 운동은 안 하면 못하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얘기. 감사합니다. 예,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네, 있어요. 네, 네. 예, 아유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은 뭐예요? 다음 주 목요일은 저요? 또 나오시게요? 우리 노동 원장님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사고를 해야 될지 그 주제로 한번 하도록 사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네네. 예, 멋있다. 자, 네, 우리 아무나 안 모십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개 재밌다. 개재밌다. 견재밌네.